안녕하세요. 오늘 밤 책 읽어주는 다니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봄룸에서 발간된 이소라 작가의 지금 내가 듣고 있어요입니다. 작가는 이화여대에서 불문학을 공부했고 동대학원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은 한국화가 협동조합 매거진인 미술사랑에서 칼럼을 연재하고 있고요. 삶과 예술을 넘나들며 독자를 위로할 말들을 찾아내고 싶다는 작가는 오늘 소개해드릴 지금 내가 듣고 있어요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 책의 부제, 혼자인 내게 그림이 다가와 말했다 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그림들이 각각의 이야기들 곁에서 함께하며 독자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듣고 있어요는 일부 어떤 말들이 당신을 힘들게 하나요와 2부 어떤 순간들이 당신을 괴롭게 하나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화가들의 이야기와 함께 이즘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지만 또한 쉽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넌 살만 빼면 예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네 나이를 생각해. 여자답게 행동해. 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든 늘 존재해왔던 그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결국 작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중에서 일부의 진짜 너로 살고 있니와 2부에 수록되어 있는 다음에 하지 뭐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밤 책 읽어주는 다니와 함께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해요. 제목, 진짜 너로 살고 있니? 잠자코 있던 제 친구가 불쑥 말합니다. 이 세상에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몇 %도 안 된대. 넌 네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친구의 질문에 순간 아무런 답도 할 수 없었어요. 고민하는 척하며 제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먼저 따라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멋지다고 생각하겠지?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수없이
던져왔으니 말이에요. 친구에게 말했어요. 사실 내 마음을 따른다고 생각하면서 남의 시선을 엄청 신경 썼던 것 같아. 이번엔 제가 친구에게 물었어요. 넌 어때? 친구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사실 남들 볼 때 좋아 보이는 인생을 살고 싶긴 해. 그래서 무리하게 이것저것 사거나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매달리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일도 부풀려서 자랑하기도 해. 그런데 가끔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가 있어. 회의감이 든달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었는데 말이야. 그 일을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는데 남들이 볼 때 하잘것없어 보일까봐 그 꿈은 오래전에 버렸어. 이젠 하려고 해도 진짜 늦어버렸지. 씁쓸하게 웃는 친구의 눈동자가 아득하게 빛납니다. 끝내 친구가 마음속에 담아둔 그 꿈이 무엇인지는 듣지 못했어요. 어디선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이 아니라 네가 좋은 거래. 남을 자꾸 신경 쓰면 이상한 걸 하게 돼. 친구가 그토록 신경 썼던 남들은 그녀의 인생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없는 추상적인 타인의 잣대가 언제부터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해진 걸까요?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왜 그리 어려워진 걸까요? 세라핀 루이가 만일 남을 신경 쓰느라 전전긍긍하는 이들을 봤다면 한심함에 고개를 저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해냈던 프랑스 화가입니다. 그녀의 캔버스는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따른 그림들로 가득하죠. 세라핀의 집안 형편은 좋지 않았어요. 그녀의 부모마저도 세상을 일찍 떠났죠.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잡일을 하며 생활해오던 세라핀은 한 중산층 가정에 식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17살이었어요. 한창 꿈 많은 10대 소녀 시절. 그녀의 일상은 온갖 허드렛 일로 가득 채워졌어요. 의지할 곳 하나 없던 세라핀이 유일하게 위안을 얻었던 곳은 성당이었습니다. 그곳의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는 세라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예술적 열망이 불꽃처럼 피어올랐죠. 단 한 번도 미술 교육을 받아본 적 없었지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식모살이로 번 돈은 미술 도구를 사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으니까요. 타들어가는 촛불에 의지하며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푼돈으로 사모은 물감이 캔버스에 스며들 때마다 세라핀은 숨통이 트이는 듯 했죠. 원색적이고 원시적인 이미지들, 무섭도록 싱싱한 꽃송이와 과일들,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닮은 형상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라핀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행위, 자기 치유이자 자기 위안이었어요. 독일 출신의 미술평론가이자 화상이었던 빌헬름 우데는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한 점의 그림을 보게 되죠. 그림의 독창성에 놀란 우데는 그림을 그린 이가 친구 집의 가정부인 세라핀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놀라고 맙니다. 세관원이었던 앙리 루소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적극 지원했던 이도 바로 우데였어요. 우데와의 만남 이후 세라핀의 생활은 점차 나아집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193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대공황에 우데 역시 큰 타격을 입어요. 이후 우데는 전처럼 세라핀의 작품에 투자를 할 수 없었고 세라핀은 유일했던 지지대를 잃고 맙니다. 이때부터 세라핀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극도로 불안정해졌어요. 정처 없이 산길을 헤매고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잣말을 읊조리기도 했어요. 세라핀은 점점 혼자만의 깊은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붓은 놓지 않았어요. 세라핀을 곁에서 지켜본 이웃 사람들은 미천한 여자가 무슨 예술이냐며 혀를 끌끌 찼어요. 예술에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 가치를 짓밟아 버립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고통만을 주었지만 자연만큼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비천한 인간에게도 자연은 똑같은 빛깔과 향기를 보여주니까요. 날 때부터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던 세라핀에게 자연은 달콤한 것을 건네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세라핀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캔버스에 풀어내며
부디 자연만은 그 너그러움을 거두지 않길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녀에게 그림 그리기는 돈을 위한 것도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닌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소명이었습니다. 그림은 세라핀이 가졌던 가장 순수한 욕망의 결정체였던 거죠. 세라핀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꽃다발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녀가 그린 꽃송이들은 아름답거나 예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꽃송이라기엔 어딘지 투박하고 형상과 색채는 너무 선명해 불에 타는 듯 뜨겁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라핀의 꽃다발은 선뜻 품에 안거나 만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세라핀에게 그런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타오르듯 만개한 꽃다발을 받을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오직 그녀만이 저 생생한 꽃다발을 온전히 품을 수 있으니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의 꽃, 그거면 된 거죠.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라핀의 꽃다발이 제게 묻습니다. 타인의 욕망이 내 것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나는 내 삶에 충실한 사람인지, 제목 다음에 하지 뭐. 최근 다시 읽은 책이 있어요. 포르투갈을 배경으로 한 리스본행 야간열차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소설 속 주인공인 그레고리우스는 저에게 용기를 줍니다. 57년간 라티노 교사로 착실하게 살아온 그레고리우스는 어느 날 결심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겠다고요. 너무나 안정적이고 편안한 인생을 두고 그는 불현듯 새로운 욕망을 따라 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스본으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싣죠. 그동안 낯선 곳으로 여행 가기를 꺼려했던 그레고리우스에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오전부터 내 인생을 조금 다르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삶이 어떤 모습일지 나도 모르지만 미룰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흘러가 버릴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삶에서 남는 건 별로 없을 테니까. 그레고리우스는 마음 한편에 두려움을 안고 선택한 새로운 삶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얻습니다.
얻는 만큼 잃기도 하죠. 하지만 득이 있다면 실이 있는 건 어느 인생에서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조금 다르게 살고 싶다고 마음먹은 그날 아침부터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무언가를 굳게 결심하기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결심한 것을 실천하는 것만큼이나요. 때로 저는 결심하는 것조차 두려워 새로운 도전을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꼼짝없이 새로 열린 문 안쪽으로 들어서야 하니까요. 지금의 익숙하고 편안한 하루하루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운 거죠. 그레고리우스 역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태껏 지켜왔던 정돈된 삶을 갑자기 버리고 낯선 세계로 가는 건 웬만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는 결국 낯선 인생으로 자신을 데려다줄 열차에 올라탑니다. 저는 새로워지고 싶을 때 그레고리우스의 결단을 떠올려요. 그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면 결코 늦은 건 없다는 사실을 저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레고리우스의 말은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반드시 흘러가 버릴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남는 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다음에 하지 뭐 라고 쉽게 말하지만 정말 다음이 있을지 누가 알까요? 시간은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화가 주세페 데 니티스의 정원에서의 아침 식사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한가로운 어느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정원에서 아이와 엄마가 식사를 하고 있어요. 풀밭에는 오리들이 여유로운 아침을 즐기고 있네요. 식탁 위로는 풍성하게 가지를 들이운 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하얀 식탁보 위에 놓인 청결한 은식기들이 기품있게 빛납니다. 식탁 위 옅은 핑크색 장미가 신선한 물병에 꽂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딴 장미일까요? 작은 잎사귀가 촘촘히 달린 초록 나뭇가지가 장미를 감싸고 있네요. 아직 소년티가 물씬 나는 아이는 식탁 아래 있는 오리에게 빵가루를 던져주고 있나 봐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미소가 온화합니다. 비어있는 의자 하나가 보이네요. 이 자리의 주인공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 니티스입니다. 그는 늘 함께 아침 식사를 했던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니티스는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던 해에 완성했던 작품이 바로 정원에서의 아침 식사입니다. 이 작품이 그의 유작이 된 것이죠. 다시 그림을 봅니다. 니티스의 뮤즈였던 아내와 귀여운 아들을 바라보는 니티스의 다정하고 따스한 시선이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화가가 앉아 있었던 빈 의자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니티스는 저 의자가 영원히 비어있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정원에서의 소박하고 단출했던 이 아침 식사는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니티스는 아마 죽음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에게도 분명 다음에 해야지라고 미뤄뒀던 일들이 많았겠죠. 하지만 아직 젊다고 내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 때 신은 우리의 허를 찌르며 시간의 카펫을 냉정하게 거두어 버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없다고 말하면서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닐까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언젠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나를 바꾸고 싶다면 언젠가가 아닌 바로 지금, 사랑한다 고백하고 싶다면 언젠가가 아닌 바로 지금. 리스본행 야간열차 속 그레고리우스 역시 문득 깨달은 거겠죠. 익숙해진 삶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던 자신을 지금 미지의 세계로 던져버리지 않으면 남은 인생이 후회로 가득 차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해요. 열차 밖 빠르게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그레고리우스는 이렇게 되뇌었을 거예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을 내뿜으면서요. 다음은 영영 없을지도 몰라. 지금이 아니라면 우리도 한번 해봐요. 거창한 것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다음에 하지 뭐 라며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노트에 적어보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자기 전 까만 천장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여러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행복했던 순간, 잠시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만드는 순간, 뿌듯했던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밝은 미소. 그러나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생각들도 예고 없이 불쑥 떠올라 곤란한 경우가 많죠.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어쩌면 상대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어떤 순간의 그런 말들. 생각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어쩌면 나를, 어쩌면 상대를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아닌 나에게 진짜 관심조차 없을지도 모르는 타인의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말들과 차별 안에서 당당하게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이 책에 담겨 있는 그림들이 우리에게 속삭여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책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한 누구도 나에게 상처 줄 수 없다. 하지만 아시죠? 어떤 메시지를 전해받든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밤 한 번만 더 되뇌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한 누구도 나에게 상처 줄 수 없다. 이제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